방송 한번 틀어볼게. 네. 떨려. 토할 것 같아. 좀 다듬고 내려줘. 됐지? 이렇게 지나가. 조금만 위로 올릴까요? 굿, 나이스. 근데 진짜 딱 4명이 관련자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우리 팀 손님들한테 다 들어갔어요. 대본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구풍 이천 모든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기는 구풍 이천 중계관에 있고요. 저는 중계관 원장 고선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지금 맛있게 점심을 먹고 차 한 잔 딱 들고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요. 우리 어머니도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마스크 벗은 생얼을 제가 보여드려서 되게 부끄럽네요. 네, 조만간에 마스크 없는 세상이 펼쳐질 것 같고 그럴 때 우리 어머니들이 누구? 이러실까봐 제가 미리 얼굴 한번 보여드립니다.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 3학년, 사실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거의 다 레벨별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레벨별 수업으로 진행할 때는 저희가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죠. 5단계가 있습니다. 스타트, 베이직, 베스트, 프리미엄, 마스터 5단계로 나눠지는데요. 5단계의 그 시작을 우리가 스타트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스타트는 한 반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거의 한 반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스타트는 베이직 반으로 흡수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통 저희가 길게는 3개월, 짧게는 한두 달 정도 안에 스타트 반 아이들을 베이직 반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5개 레벨 같지만 실질적으로 4가지 레벨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특별히 레벨별 수업을 통해서 일반반과 영재반 반들, 그 마스터하고 프리미엄 마스터급은 거의 영재급이거든요. 그 반 학생들 국어 수업을 안내해 주실 거고요. 홍지은 팀장님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수업하는 수업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처럼 밴드나 줌으로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풍 이천의 강민서 강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그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2가지 패턴을 저희가 오늘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뭐 많이 들어오셨든 적게 들어오셨든 저희가 2시부터 시작이니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요 수업 똑같은 내용으로 7시 타임도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도 어머니들 같이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홍지은 팀장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그럼요. 예, 오늘 저희가 불고기를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홍 팀장님을 통해서 조중등 국어 수업에 대해서 레벨별 수업 안내 좀 진행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인사 먼저 드리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풍 이천 중계관 본원에서 초중등 팀장을 맡고 있는 홍지은 강사라고 하고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식사는 잘 하셨죠? 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혹시나 소리가 잘 안 들린다거나 혹은 화면이 조금 끊겨서 보여요 혹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진행하시는 저희 기획실 신입장님이나 과장님 혹은 강사님들께서 답변을 달아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저희 아까 앞서서 원장님께서 국풍 이천은 레벨별로 수준별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수준별 수업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어떤 수업을 수준별 수업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마 이 설명회를 참석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갖고 계신 질문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모아서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영어나 수학과 같이 다른 과목의 경우 어떻게 진행하고 몇 학년까지 할지가 딱 잡히는데 국어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혹은 범위는 얼마만큼 잡아야 하며 어떤 자료를 가지고 국어 공부를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입학고사 때 가장 많아요. 그리고 또 성적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는 독서 논술은 했어요. 그럼 국어를 잘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어머님들도 계시고요. 수능 준비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얼마 전에 수능이었죠. 그래서 국어가 수능에서 중요하다던데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건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는 거는 살짝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닐까? 혹은 중학생은 수능 준비를 못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의문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싹싹 긁어주는 게 국풍 이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초등국어부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국어 같은 경우에는 정규 수업이 주 1회 3시간으로 진행이 되고요. 리딩 1시간, 리플 1시간, 즉 독서 논술 2시간에 국어 1시간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교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리딩 시간에는 어휘어법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아이들이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영단어 테스트 많이들 보잖아요. 그것처럼 국어도 외워야 할 단어 혹은 알아야 할 속담이나 맞춤법 관용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이들이 학원 오기 전에, 등원하기 전에 집에서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와야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교재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앞에 띄워드리는 이미지판이 실제 초등부 어휘어법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한자 성어, 한자어, 속담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냐? 지금 먼저 보여드리는 부분은 한자 성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화면이 밝아졌다 조금 어두워졌다 그러시죠? 제가 잘 움직이면 보시기에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왼쪽에 나와 있는 건 지금 두 가지, 한 페이지에 지금 2개의 사자성어가 나와 있고 그 옆에 있는 게 그 의미와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지 그 유래까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초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자와 아직은 친한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자 성어나 한자어까지 알 정도로 어휘력이 깊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작업을 여기 어휘어법을 통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한자어가 제시가 되어 있죠. 한자어를 제시할 때 한자어와 뜻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한자어가 사용되는 용례까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쓰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활동지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후에 속담까지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등부 학생들의 경우 중등 국어로 넘어가기 전에 어휘력이 어느 정도 일반적인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어휘로 끌어올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아이들이 외우면 그걸 집에서 십자말풀이나 혹은 데일리 테스트와 같이 내가 정말 제대로 외웠는지 혹은 내가 못 외운 건 뭔지 스스로 찾아보는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오면 학원에 와서는 국풍 2천만의 시스템 SLS를 통해서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 그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후에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휘어법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읽어온 책을 가지고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이게 관마다는 조금씩 진행하는데 상이할 수는 있으나 공통적인 틀 같은 경우에는 리딩 시간에 문제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아이가 책을 읽어오고 나서 그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혹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이 리딩 시간에 읽어온 책을 바탕으로 교재에 있는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시면 육두프마이 성우의 꿈이라고 하는 책이 이번 주차 책이라고 할 때 들어가 있는 문제가 처음에 어휘 다지기, 즉 책 속에 나오는 어휘들 중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라면 혹은 초등학교 5학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어휘들을 퀴즈식으로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었는지 단답형 문제 혹은 내용 확인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 뒤에 제시문을 주고 제시문 분석하는 문제풀이까지 함으로써 글의 내용에서 요점을 파악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문제풀이가 끝난 뒤에는 리딩 플러스 온라인 사이트에 답안을 입력한 뒤에 그게 이제 리포트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리포트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은 지금 독해 부분이 약한데 난 독해 부분은 강하네. 근데 보니까 어휘가 조금 약한 것 같아. 라든가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자신의 학습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2차 학습, 즉 오답 학습을 통해서 책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가 1교시 종료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아이들마다 문제 푸는 속도나 책을 읽어내는 속도가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강사님들이 요청을 할 때는 보통 되게 책을 가급적이면 다 읽어와라 라고 요청을 하실 거고, 우리 아이는 문제 푸는 속도가 조금 빠른데요? 라고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문제풀이가 빨리 끝나면 그만큼 다른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도서를 읽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2교시로 넘어가 보면요. 2교시는 리플 시간, 즉 말하고 글 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은 책을 바탕으로 강사와 1대1 토킹을 하거나 혹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책에 대한 디베이트 혹은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독후지를 작성을 하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독후지 작성, 독후감상문 쓰는 거는 줄거리 쓰고 느낀 점 쓰는 게 전부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독후지, 이미지판이 독후지의 컨셉인데요. 초등부 컨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책 속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과 인터뷰하기라던가 혹은 설명하는 글쓰기, 주장하는 글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재구성하기 등 여러 가지 컨셉으로 글쓰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쓰기가 진행된 뒤에는 수업 시간에 강사가 1차 첨삭을 해주고요. 그 뒤에 온라인에 입력하고 나서 전문 온라인 첨삭팀에서 첨삭을 해준 뒤에 그 결과지를 다시 한번 학생과 어머님들께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여기까지 해서 2시간 독서 논술이 끝나는 거고, 이제 3교시는 국어 수업인데요. 국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국풍이천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 승천 교재를 가지고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어머님들께서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1강 한 강의 한 주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강 같은 경우에는 시, 문학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재 구성이 문학, 즉 시나 소설 혹은 문법 3개 파트 중에서 하나가 선정이 되고, 그 뒤로 항상 매주 붙는 게 독해 파트, 즉 비문학, 독서 영역이 무조건적으로 2파트씩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처음에 시에 대한 개념을 학원에서 선생님과 수업을 하는데, 이때 어머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오전에도 설명회가 있어서 상담을 했는데 국어를 너무 따분하게 가르치는 거 아닌가요? 하는 걱정들이 많으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풍이천 강사들은요, 학생이 국어에 흥미를 붙일 수 있게끔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뒤에 개념을 배웠으면 당연히 적용을 해야겠죠. 실제로 시가 나와 있는 실전 문제로 가면요, 시가 한 작품 나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시가 4작품 정도가 제시가 될 거고, 선생님이랑 학원에서는 2작품 정도를 같이 분석을 하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4개를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에게 2개 내지 1개 정도는 무조건 꼭 숙제로 나가고 있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시를 보면 문제를 당연히 풀어야겠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용 파악하는 문제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문제 정도가 앞에서 배웠던 시에 대한 개념을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가 해당 영역에 대한 학습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 뒤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독해 파트, 비문학 영역이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교과서에서 보지 않았던 글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다양한 영역에 대한 글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 하나 정도는 학원에서 선생님과 같이 하게 될 거고, 같이 분석을 하고 문제를 푸는데, 이때 문제를 풀 때에는 내용의 문제는 당연히 들어가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초등부에서 글의 구조를 묻는 거시적인 문제라든가 혹은 추론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 글구조나 추론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을 왜 접해야 되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문제들이 심화돼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초의 것을 가지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였지라고 하는 방법 정도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해놔야 나중에 아이가 국어를 공부를 할 때 힘들어하지 않고 쭉 이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면 초등국어는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이제부터는 중등국어에 대해서 볼 건데, 그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국풍 이천의 학습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정리를 해야 학습이 마무리가 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SLS에다 입력을 해야만 그 리포트가 나오는데, 그 리포트를 제가 2번 보시면 번거로우시니까 중등국어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러 가면, 중등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중계관에서는 초6부터 중등국어의 시스템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리딩 시간이 없어요. 책 읽을 시간을 아예 주지 않습니다. 논술 1시간 반, 국어 1시간 반 해서 주 1회 3시간으로 진행이 되고요. 논술 1시간 반, 맨 밑에 적어놨죠.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안 읽어오면
이번 타임은 못 들어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책을 반드시 읽으라고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어와야만 수업에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논술 시간에는 읽어온 책을 가지고서 먼저 책 문제를 풉니다. 문제부터 풀기 때문에 책을 반드시 읽어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이브라는 책을 가지고서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봤던 거 초등국어에서 봤던 것처럼 어휘 다지기 문제, 어휘 문제에 들어가고요. 내용 확인 문제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독해 다지기, 제시문 분석하는 게 들어가는데 지금 언뜻 보기에 초등국어와 차이가 보이시나요? 제시문의 길이도 그렇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조금 더 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등국어상에 있는 논술 수업 같은 경우 제시문 혹은 책의 내용에서 요점을 파악하는 걸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글의 요점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국어에서 유리한 점이 있겠죠. 그래서 독해 다지기까지 마무리되면 이제 아까는 리플 시간에 북토킹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논술 시간에는 문제풀이가 되고 나서 북토킹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 북토킹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책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본다던가 혹은 주제를 하나 주고서 찬반으로 나눠서 토론을 한다든가 말하기 수업을 한 뒤에 글쓰기 작업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쓰기를 할 때에는요, 아까 초등국어에서 봤던 것처럼 컨셉이 있는데 이때 들어가는 컨셉이 중등부 수행평가와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예로 지금 중계관을 다니고 있는 모 학교에서는 중학교 2학년이 대체로 지필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죠, 국어가. 근데 모 학교가 지필평가가 없어요. 수행평가 100%로 가는데 그러면 형성평가처럼 몇 개 보고 글쓰기 몇 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수행평가를 4개 보는데 4개 전부 다 서술형, 논술형 스타일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갔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책을 한 권 아이들한테 선정을 해주고 마치 저희 논술처럼 선정을 해주고 책을 읽어와라. 그럼 북퀴즈 진행할게 라고 말을 했는데 북퀴즈면 책에 있는 내용만 달달달 암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렇게 암기를 해갔던 친구들은 다들 미끄러졌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묻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300자 이내로 책의 내용을 서술하시오. 들어가고 그 뒤에 들어가는 게 한 바닥을 주면서 여기에 이 책에 나오는 갈등 구조 및 자신이라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을지 쓰세요. 이런 문제들이 들어간다던가 혹은 학교에서 배운 시를 수필로 재구성하기 이런 수행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간 내에 내가 잘 보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순발력과 글 구조에 대한 이해를 여기 논술 시간, 생각 따지기, 독후지 작성 시간에 연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는 국어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국어 수업 시간에 어휘어법 테스트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초등국어보다는 외울 양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늘어나냐? 여기 보시면 한자 성어, 한자 어까지는 초등부랑 똑같아요. 그런데 맞춤법, 관용어, 실전 기출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전 기출은 뭐냐? 실제 고등부 모의고사 즉 학력평가에서 출제되었던 어휘 문제를 이 어휘어법 교재 안에 담아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어휘는 사실 우리가 문학이나 문법을 공부하는 것처럼 그 단기간 내에 내가 집중해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얼마만큼 꾸준하게 해왔느냐로 갈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한자 성어 같은 경우에는 초등부에 비해서 설명이 사뭇 간결해졌죠. 그리고 한자어도 보면 들어가는 단어의 질적 차이가 조금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단어들은 대체로 고전 산문을 분석할 때,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단어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맞춤법과 관용어, 관용구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중등부 어머님들이라면 반드시
내 아이가 꼭 공부를 해야 된다. 왜? 중학교 2학년 교육과정 상에는 이 내용들이 교과서에 무조건 한 단원으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내신 때 갑자기 한다? 그러면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공부를 하도록 해야 하고 실전 기출로 모의고사 학력평가에 대한 감을 익히고 그 뒤에는 데일리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SLS라는 걸 통해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드디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게 학생들이 실제로 보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문제에 대한 답을 쓰면 끝까지 1번부터 끝번까지 다 풀었다고 했을 때 그럼 그 결과가 몇 점입니다. 몇 개 틀렸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리포트 형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지금 어느 정도 나오는구나 혹은 내가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한 3문제를 더 틀렸네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음에 들어가는 게 국어 본수업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까지 여기에 다 책이 있었어요. 그렇죠? 원래는 중등부도 초등부처럼 분기승천이라고 하는 3개월, 2개월짜리 교재가 있었는데 분기별 교재가 있었는데 이번에 2023년이 되면서 교재가 리뉴얼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짜리 교재로 아이들이 두 분기를 다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지는 지금 수정 중에 있어서 제가 일부러 안 넣어놨어요. 근데 다만 어머님들께서 내용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내용을 제가 살짝 갖고 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목차인데 한 강의 한 주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땡겨서 한번 보면 문법, 독서가 이제 비문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서 그리고 고전 운문이든 현대 운문이든 운문이 한 작품 꼭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대 산문이든 고전 산문이든 꼭 하나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주차에 4개 영역을 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배우나요? 어떤 자료로 배우나요? 라고 의문이 드실 텐데요. 한번 보시면 문법을 보면요. 아이가 만약에 이제 1강에서 모음체계를 배워요. 그럼 개념을 배운 뒤에 핵심도 다룰 수 있고요. 그 뒤에 문제를 풉니다. 근데 이때 이제 수준별 학습에서 차이가 조금씩 나는 거예요. 지금 베이직반 아이들과 마스터반 아이들을 수업한다라고 할 때 마스터 수준은요. 사실 이런 기초적인 거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이걸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수능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혹은 이게 내가 나중에 올라갔을 때 어떤 학년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데 그 친구들이 연결되는 고리를 잡아줘야 돼요. 근데 베이직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어설퍼요. 그래서 개념 중심으로 수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 당연히 들어가고요. 적용하는 문제까지 다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문제의 유형들은 내신 문제 스타일부터 모의고사에 들어가는 스타일까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뒤에 나오는 현대소설을 보면 문제가 참 잘 짜여져 있구나라는 게 확 느껴지실 텐데요. 보면 동백꽃, 점순이와 나의 그 사랑 이야기 다들 아시죠? 네. 이 내용이 중학교 2학년에 항상 들어가 있어요. 제가 수업을 해보면 이거 좀 이상해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아마 어머님들도 생각이 새록새록 나실 거예요. 점순이가 좀 이상한데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내용만 학습을 하고 옆에 당연히 핵심 정리도 나와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제발 중등부는 어휘 좀 같이 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등부 중2부터 내신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내신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 적어도 최소 한 문제 나오는 문제가 어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어휘들을 미리 본 아이와 내신 때 처음 본 아이는 학습에 대해서 질적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발 정규할 때도 어휘를 꼭 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보면 밑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 소설의 3요소 중에 인물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이 문제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내신에서 나온 기출 유형을 가지고 와서 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딱 보시면 어떠신가요? 문제를 보셨을 때? 길지 않나요? 너무 길어요. 네. 학생의 입장일 때, 즉
14살, 15살이 푼다라고 했을 때 일단 아이들 펜 내려놓습니다. 이쯤 펜 내려놔요. 왜냐면 이게 마지막 문제쯤 되거든요. 마지막 문제니까 야 날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일단 어려워하는 원인부터 살펴보면요. 보기가 있어요. 난 지금 저 앞에 힘든 소설을 다 읽고 왔는데 읽어야 될 게 또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선지들도 보면요. 나가 아르렁거리는지 모르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지문의 내용을 하나 끌어오고 점순이가 나에게 거절당한 일로 화가 났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보기의 내용을 가져다가 끌어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문 내용도 알아야 되죠. 보기 지문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지까지도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복합적인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런 문제는 그냥 놓치고 가도 괜찮은 거 아닐까요? 라고 하시는데 이게 모의고사 수능 필수 유형이에요. 그리고 보통 3점짜리가 나오면 이런 유형에서 3점짜리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규 때 잡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놓치고 가면 너무 안타깝지만 한 등급씩 빠이빠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잡아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하고 난 뒤에 SLS에다 답안을 입력을 하면요. 이렇게 지금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리포트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혹은 내 아이가 고전 산문이 부족한지 독서 영역 중에 과학기술이 부족한지가 조금 더 객관화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볼 수 있고 여기 지금 보면 석차나 성적 비교가 들어가는데 이게 국풍 2000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중계관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관에 있는 아이들의 성적까지도 같이 비교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나의 위치를 중학생의 경우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가 이제 정규 수업은 다 안내를 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보니까 교재도 다 똑같은 것 같고 선생님들도 비슷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맞춤형 수업이나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스터반, 프리미엄반과 같이 상위반과 베이직반이라든가 스타트반은 수업의 목적이 어느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럼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러 사실 학원을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훌륭한 강사님들께서 수업을 준비를 하시는데 그런 맞춤형 수업, 개인 맞춤형 수업으로 가려면 학생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게 입학고사 때만 보는 게 아니라 국풍 2000은 분기마다 정기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마스터에 있더라도 지금 내가 좀 부족해졌어. 그러면 프리미엄반이나 베스트반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혹은 내가 지금 베이직반에서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보니까 프리미엄만 수준으로 나왔어.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좀 더 심화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을 분기마다 반배정을 달리하면서 그때그때에 맞춰서 수업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보통 저희 국풍 2000에서는 베스트반 이상을 상위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상위반 친구들만 들을 수 있는 수업이 또 있어요. 이제 그거를 알아볼 건데 지금까지 봤던 거는 일반반 혹은 정규 수업이라고 보신다면 아까 정규 수업에서 분명히 수능 유형, 모의고사 유형 중요하다 했다. 근데 정규 수업에서만 진행을 하면 시간적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혹은 학습량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걱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국풍 2000에서는 중등 혹은 초등 6학년부터는 모의고사 수업이 진행된다. 그걸 저희는 국어 영재원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마스터반이나 프리미엄반을 어느 수준이라고 했었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아닌가요? 고등 수준, 영재 수준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영재원이라고 붙이는데요. 이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냐? 자, 고등 모의고사 자료를 가지고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중3부터 진행되는 모의고사는 1번부터 45번까지 한 세트를 한 주에 푼다라고 하면 저희 중등부 혹은 초등부에 있는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를 쪼개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세트를 가지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한 달 동안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이때 진행되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개념 수업보다는 처음 나오는 지문 혹은 비문학, 독서 영역의 지문을 만났을 때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기술적인 면,
방법적인 면에 조금 더 초점을 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업을 들은 학생과 듣지 않은 학생의 차이가 어디서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빠르게는 중학교 2학년 내신부터 차이가 나고요. 좀 늦게 차이가 난다면 중3 때 국풍 정규 모의고사를 할 때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재원생 어머님들께서는 학원에 방문을 해보시면 분기마다 이렇게 포스터가 붙어 있을 거예요. 미라클 모의고사 이렇게 성적해서 붙어 있는데 그때 이제 미라클 모의고사가 중3부터 고등부까지 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면 고1이라고 해서 중3이라고 해서 다른 높은 학년보다 그렇게 막 못 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을 보면 일찍 시작할 수 있을 때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수능은 언제부터 준비하나요?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자료로 해야 하나요? 엄선된 자료로 하셔야 되죠. 그럼 그 엄선된 자료는 어떻게 구하나요? 고민하지 마시고 국풍 2000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학생에 맞춰서 커리를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제 원장님한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쉼없이 지금 한 25분을 그냥 맹렬하게 달리신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엄이나 마스터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렇죠. 우리가 12월 4일날 전국 학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몇 점대가 프리미엄 때가 나올까요? 지금 현재 예비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한번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예비 중학교 1학년이요? 네네네. 예비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반이나 프리미엄반 정도로 나오려면 그래도 시험 결과가 80점, 85점 이상 나와야 그래도 안정적으로 영재원 수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85점 넘으면 프리미엄반으로 입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재원 수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9월 말에 한번 시험을 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11월 말, 그러니까 12월 말, 12월 초 여기 딱 끼고 저희가 시험을 보거든요. 그 두 번째까지 점수가 85점 정도 이상 나오면 베스트 프리미엄 마스터 그 프리미엄반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의 많은 도전 기다리고요. 1차에 못 본 어머니 2차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2차에 못 보신 어머니는 그쵸 다시 한번 1차 시험지 남은 시험지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의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 이번에는 저희 국풍 2000이 실질적으로 그쵸 오프라인 수업은 당연히 있죠. 하지만 온라인 수업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은 우리 또 강민서 강사님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민서 강사님 정말 정말 일로 오시죠. 네. 무슨 정말 그렇죠. 기본 기록지가 저희하고는 어나더 레벨입니다. 지금 그래서 국풍 2000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멋있으셔가지고 우리 남학생들도 잔뜩 조용히 수업을 듣더라고요.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비대면 수업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수업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비대면 수업 FLS 팀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에 중계관, 초중등 수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강민서 강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머니들이 오프라인 국풍 학원이 근처에 없는데 국풍 수업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 아이가 힘들게 국풍 학원을 가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안 사정상 저희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국풍 수업이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FLS 수업, 즉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FLS 수업이 무엇인지, FLS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FLS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국어 수업과 타 과목 수업을 차례로 이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LS는요, Flipped Learning School이라는 그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Flip Learning School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만 치셔도 Flip Learning School 혹은 Flip Learning은 역전된 수업이다 라고 해서 교수가 혹은 앞에서 강연자가 단순히 강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아이들이 수업을 진행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Flip Learning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FLS를 만들게 된 이유는요, 집에서도 만날 수 있는 국풍 2000의 수업, 그리고 소수정예로 진행하는 화상 수업,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라이브로 소통하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FLS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화상 수업은 관리가 잘 되지 않지 않나요? 혹은 화상 수업은 재미없고 지루하지 않나요? 혹은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딴짓을 많이 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넘겨드릴게요. 네,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머니께서 화상 수업은 아이가 재미없어 해요. 혹은 화상 수업은 너무 지루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어머니께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죄송하지만 그 화상 수업을 진행하셨던 선생님이 수업을 못 하시는 거다. 저는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재미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보시는 화상 수업은 대부분 인터넷 강의, 인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인강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인강은 소통이 되지 않는 단순히 아이가 영상만 보는 수업이기 때문에 집중이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화상 수업은 선생님과 아이들이 직접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고 혹여나 딴짓을 한다면 그건 수업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허용되지 않는 그런 행동입니다. FLS 관리, 어머니들이 이제 화상 수업은 관리가 잘 되지 않지 않나요? 아이들이 학원에 안 가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세요. 총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철저한 관리와 피드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숙제는 수업 전에 담임 선생님께서 항상 점검을 하시고 단톡방에 공지를 올리십니다. 여기에는 지금 아이들의 이름이 가려져 있지만 단톡방에 올릴 때는요, 학생들의 실명을 전부 공개해서 누가 숙제를 했고 누가 숙제를 하지 않았는지 아이들과 학부모님이 모두 확인을 가능하게끔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종료 후에는 당일에 무조건 그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머니들께 보내드리는 피드백 내용인데요. 윗부분에서는 이제 국어 수업에서는 어떤 내용을 학습을 했는지, 늪을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학습을 했는지, 그리고 그 주에 과제와 다음 수업 안내,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로 학생별로 특이사항이 있다면 그 특이사항까지 반영해서 개개인에게 맞는 피드백을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수업별로 단체 톡방이 개설이 됩니다. 이거는 아마도 오프라인 국풍 2000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방법일 텐데요. FLS도 동일하게 단체 톡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전달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단체 톡방을 많이들 개설을 하셨을 거고요. 학력평가나 설명회 등 다양한 공지를 통해서 어머니들이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게끔 어머니들도 학원에 참여하실 수 있고, 또한 단톡방에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아이패드나 혹은 태블릿으로 이제 수업 필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필기한 내용들을 이렇게 공유를 해서 아이들이 한 번 더 필기를 보고 복습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의 한 페이지를 이제 캡처를 해왔는데요. 항상 저희가 줌을 통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줌 링크를 고정시켜 놓아서 아이들이 줌을 못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기본 공유와 과제와 다음 수업 안내, 그리고 추가적인 공지 내용까지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강사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수업을 시연을 하는 것을 저희가 주고받으면서 다른 선생님의 수업 방식을 참고해서 저거는 좋은데? 저거는 내가 조금 가져와야겠다 라고 이렇게 반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거는 조금 선생님 이런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피드백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지 회의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수업이 진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이나 수업, 학생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꿀팁들을 선생님들끼리 또 공유를 해서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강사 세미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FLS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FLS는 저희 현장 강의와 동일한 교재 그리고 동일한 진도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휘어법은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가 다 이제 진행을 합니다. 어휘는 국어의 기본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죠. 그래서 절대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전 학년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디베이트와 논술도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 그래서 리딩 플러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어 수업 정규 교재인 분기 승천은요, 내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4, 5학년이 이제 사용하게 될 교재고, 여기 이미지가 없는 한수라고 나와 있는 이 교재는요, 저희가 내년에 리뉴얼될 교재라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고등부 수업도 있지만 오늘은 초중등 대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안내를 하겠습니다. 어휘어법에서부터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휘어법의 한 페이지를 가져왔는데요. 국어의 기본은 어휘력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년별 필수 어휘 및 필수 사자성어, 한자어, 관용어 등등 다양한 내용을 학습을 할 수 있고요. 매주 철저한 학습과 암기를 통해서 75점 미만은 저희가 통과할 때까지, 암기할 때까지 이제 재시험을 봐서 학생이 실제로 공부를 했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딩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베이트와 논술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매주 다양한 분야, 다른 분야의 필독서를 선정해서 우리 아이 너무 소설만 읽어요. 혹은 우리 아이 만화책만 읽어요. 이런 어머니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어떤 주는 철학책, 어떤 주는 소설, 어떤 주는 과학책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의 필독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책 앞에 보시면 디베이트나 스피치라고 하는 주제가 하나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와 선생님들이 개인별로 준비하신 주제까지 적극 활용해서 아이들이 말하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홍지은 팀장님 설명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안에는 어휘학습과 내용학습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저희는 50개 이상의 다양한 독서노트 유형을 통해서 논술 그리고 첨삭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권으로는 부족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선정해 놓은 추천 도서까지 병행을 해서 아이들이 독서를 굉장히 탄탄하게 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기 승천과 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수가 아까 사실은 이제 홍지은 팀장님께서 맛보기로 보여주셨는데 아직 교재가 확정이 되지 않고 수정 중에 있어서 분기 승천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기 승천 같은 경우에는요, 문법과 시소설 그리고 비문학이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컨셉트는요, 매주 다른 그 국어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개념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문법은요, 저희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중심으로 매주 문법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반복학습을 통해서 문법을 최대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에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고전과 현대를 넘나들면서 이제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하는 문학작품, 고전작품, 그리고 내신에 나오는 현대작품처럼 이렇게 다양한 문학작품을 볼 수 있고, 또한 비문학 지문, 독서 지문도 인문 분야, 과학 분야, 기술 분야 등등 다양한 분야의 비문학 지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희는 이제 학습도,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요,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면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 얘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숙제를 하고 있는 건지 확인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저희는 SLS라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머니들까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개인별 학습 리포트가 생성이 됩니다. 제가 일부러 100점이 아닌 다른 친구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보시냐면, 저희 이제 이 아이는요, 전체 이제 그 분기 승천을 학습한 것이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이는 꾸준히 숙제를 다 했던 학생이고요. 이 학생의 경우 전체적인 성적과 그 다음에 이제 이 SLS 학습을 사용하는 그 학생들 사이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또한 여기에서 성차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차별 점수, 내가 1강에서는 공부를 잘했는데 2강에서는 조금 미끄러졌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역별 세부 성취도가 나옵니다. 독서도, 과학, 사회, 인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강점인 분야가 어디인지, 문학 작품에서도 고전을 내가 잘하는지, 아니면 극이나 수필을 잘하는지, 현대문학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시고요. 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아이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선택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언매를 잘하는지 혹은 화작을 잘하는지를 보고 내가 고등학교 선택 과목도 잘 선택을 신중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쉽게 이렇게 원형과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한눈에 내가 어디가 조금 찌그러져 있구나 그러면 그 찌그러진 걸 펼쳐야겠다 라고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SLS 학습 리포트는요 저희 어플에서도 학부모님들이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혹은 어플 사용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선생님들께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문자로 링크를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화상 수업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실제로 어머니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수업을 진행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어제 수업했던 자료고요. 이거는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디베이트 주제와 제가 준비했던 만약에 한국이 실제로 물에 잠긴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저는 일상이 유지될 것 같아요. 저는 비극적 결말이 오거나 그때쯤이면 타임머신이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다른 친구는 그냥 잠수함 이용해서 살 것 같은데 방사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생님? 이런 질문을 해서 이 방사능이란 질문에 대해서 또 다른 친구들이 다 죽지 않을까요? 라는 대답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생각 다지기 그 50개 이상의 유형이 있다는 그 생각 다지기 독서 논술 파트인데요. 요번 파트에서는 이제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시나리오 써 너네 이러면은 아이들 한 명도 한 글자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이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갈래고 그 다음에 쓸 때는 요런 거를 지켜야 하고 여기에서 교실 안이라는 장소 배경도 있지만 시간적인 배경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다양한 대사와 연기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 전달이 목적이 대사로만 이제 내용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해설을 많이 써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방향성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이런 시나리오와 같은 생각 다지기 내용은요 중등부를 올라가시면 수행평가에서 만나보시게 될 내용들입니다. 미리 내 아이가 먼저 준비를 한다면 수행평가에서도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거는 이제 국어 수업 자료인데요. 저는 어제 이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고전시가 내용을 나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 세 작품이 모두 시조였기 때문에 시조의 특성을 한 번 더 짚어주고요. 그 다음에 각각 작품 분석을 하면서 각각 작품에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읽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고전 아이들은 우리말이지만 우리말이 아닌 것 같은 고전 작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예 내용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어로 한 번 더 읊어주고 그 다음에 시조의 특징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도 짚어주고 그 다음에 각각 중요한 부분, 표현법 이런 것들까지 짚어주면서 아이들이 문제 푸는 방법도 이렇게 세 가지의 공통점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표를 그려서 풀어야 너희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방법까지 지도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줌 수업을 녹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녹화를 통해서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다시 한번 영상을 전송해서 인강처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나와서 이거는 제가 가려놨고요. 이제 제 얼굴만 나오게끔 이렇게 캡처를 해놨는데 요게 영상이 녹화된 영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화면이 조금 크게 나와있고 얼굴이 작게 나와있는데 실제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아이들과 이렇게 컨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필기 내용이 한 요 정도로 줄어들고 아이들의 화면이 이만큼 보여서 아이들이 실제로 집중을 하고 있는지 눈이 딴 데로 가 있지는 않은지 이 친구가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까지 다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과 이렇게 아이들에게 집중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어 영재원도 저희 FLS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앞서 나가고 싶다면 그리고 남들이 준비하지 않을 때 국풍에서는 미리 준비가 가능합니다. 초등에서 중2 대상 수능 맛보기 수업이라고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간에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큰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업을 통해서 지문을 분석하는 능력과 문제를 푸는
능력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끔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국어 영재원이기 때문에 아이가 일정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본 후에 상위권 학생들만 수강이 가능하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내신과 수행평가도 놓칠 수 없겠죠. 온라인 수업도 내신 준비가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천재나 비상, 미래, 지학사, 창비 등등 소수 출판사라도 그 학생에게 그 학교에 맞는 맞춤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SLS와 문제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수천 개의 예상 문제와 기출문제로 아이들이 질릴 때까지 문제를 내줍니다. 정말 그만 달라고 애원해도 저희는 문제를 내줍니다. 왜? 너네가 100점을 맞아와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모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실력을 확인을 하고 될 때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클리닉과 직전 보충 수업까지 진행을 해서 이제 아이가 완벽하게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수행평가의 경우는 학생이 요청할 경우 수행평가 관련한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수업도 클리닉으로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내신도 놓치지 않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LSL은요, 저희 국어 말고 이제 사회와 과학 수업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회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3개 반이 개강할 예정입니다. 중등 세계사, 우리 중등 내신에 중학교 2학년 올라가시면 기본이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 세계사를 수업해주는 곳이 많이 없어요. 저희 FLS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비 고등학교 2학년 한국사와 예비 고1 통합사회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FLS 과학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과학도 이제 아이한테 맞는 수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비 중1, 중2, 중3, 고1까지 중등과 고등을 통합해서 과학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FLS 하이브리드 수업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이브리드 수업은 개별 코칭이 필요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아이한테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 들어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 하이브리드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 중에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 1등급이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내가 취약한 부분을 골라서 더 수업을 듣고 싶다. 내가 문학이 너무 부족해서 수업 시간에는 문학만 하지 않기 때문에 문학 수업을 더 듣고 싶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수업을 진행을 해서요. 30분 혹은 1시간 수업을 선택을 해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약점을 보완해주면서 1대1로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물론 이거는 정규 수업을 들을 때 이제 병행하는 수업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와. 진짜 잘하네요. 사실 오늘 강민서 강사님이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설명회 쓰셨는데 처음 맞으시나요? 네, 처음 맞습니다. 와, 정말 이게 한 서너 번만 하시면 거의 국풍 2000 메인 설명회 연사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오늘 훌륭한 모습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민서 강사님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FLS는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학생들 중에 제일 멀리서 듣고 있는 친구는 누굴까요? 어느 동네일까요? 중국에서 듣는 학생도 있고요. 네네. 베트남, 일본에서도 듣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로 따지자면 제주도에서 듣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국풍 2000을 잊지 못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FLS 수업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저도 엊그저께 상담을 받았는데 방학 동안에 겨울방학 동안을 통해서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한 3달 정도 가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학생 같은 경우도 가서 영어는 하지만 당연히 국어도 계속 해야겠다 하셔서 FLS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처럼 FLS는 멀게는 중국, 또 가깝게는 사실은 저희가 센터가 중계동에 있죠. 하지만 이 중계동 부근에서도 FLS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1대1 수업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바빠서 그 학원 왔다 갔다 라이딩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가운데 FLS 수업은 보통 1시간 반 정도 하나요? 네. 1시간 반에서, 그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수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맞습니다. 너무 도움이 다했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저희가 녹화를 해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7시 설명회 때도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어머니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가 반드시 같은 출발선에서 달리지 않습니다. 잘하는 친구는 잘하는 레벨로 올라가서 수업을 해야 되죠. 모든 학원이 같은 레벨에서 공부를 한다면 우리 아이의 국어 잘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능력치는 그 상태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영재 반을 통해서 영재 원을 통해서 고등 모의고사 선행을 진행합니다. 중학교 학생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그 상위 레벨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길 바라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것만큼 국풍 2000이 성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끝난 거 아니야? 설명?